유튜브 교육방송 대기획, 인간질병과 4차 산업혁명. AI가 코로나 감염자 사망 여부를 안다. 2019년 말 첫 인명피해가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스, 메르스 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는 감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감염의 가장 큰 공포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코로나의 감염 공포가 길어지면서 과학과 의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 첨단 기술은 코로나19 공포의 주범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치료제, 백신 약품 개발이 직접적인 노력이지만 약품이 개발되기 이전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낱낱이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밝혀낸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하나를 소개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될 위험 상황이 되면 기저 상황과 신체 병리 지표가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AI를 통해 찾아내고자 했다. AI가 찾은 목숨 잃은 감염자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생리 지표는 무려 90% 정확도를 보였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AI 및 자동화학부 교수 연구팀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통지병원에 올해 1월 10일에서 2월 18일 약 한 달여간 이송된 감염자 375명의 혈액을 채취한 후 감염자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AI의 환자의 기본 정보와 증상, 혈액 내 물질 수치와 간과 신장 수치 등을 입력시켜 각종 지표가 어떤 상태일 때 감염자가 사망 위험에 빠지는지 분석했다. AI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현재 위험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젖산탈수소 요소, 림프구, C 반응성 단백을 중점 요소로 관찰했다. 이 중 LDH 지표는 응급 환자 여부를 판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팀은 LDH 지표가 높다는 것은 폐렴과 같은 폐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의 조직 파괴와 연관돼 있다는 기존 의학 검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림프구는 면역 상태 여부와 연관된 지표, CRP는 급성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들 연구팀은 혈액을 채취한 환자 110명 지표값의 위험 상태를 AI가 분석하도록 했다. 이어 분석을 실제 환자의 생존과 사망 여부와 비교해 정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감염자의 11일 내 사망 가능성에 대해 AI는 90%의 정확도를 보였다. 긴 시일 결과를 예측할수록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10일 이상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측을 해냈다. 위안예 교수는 고위험 요소를 알려 사망 위험을 정확하고 빠르게 정량화할 수 있는 임상검사법을 제공한다며 LDH와 림프구, CRP는 모든 병원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제한된 의료 인력 상황에서 치료가 긴급한 환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예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AI 및 자동화학부 교수 연구팀은 AI에게 학습시켰을 때 실제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90%를 찾아주는 병리수치 지표를 찾아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최근 공개했다. AI 기반 캐나다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 플랫폼사는 고객들에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해당 일에 발송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고한 날보다 9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발표한 날보다 7일 이상 앞선 것이다. 블루닷이 빠른 경고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2의 사스 사태를 방지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로를 오래전부터 집중 연구해온 전문성과 잘 짜인 알고리즘이 비결이 됐다. 블루닷은 사스 사태 당시 동료들이 사망하고 감염되는 것을 일선에서 목격한 의사들이 창업한 회사다. 이들은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AI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지니어스와 같은 생물 정보학 시퀀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RAXML이나 BEAST 등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도 예측에 사용한다. 이들의 알고리즘 BEAST는 생물 계통 발생을 분석하는 데 많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설에 추가 확보한 정보를 계속 대입해가며 가설의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측이 힘든 사건마저도 분석해낸다. 특히 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항공 경로와 실제 항공권 티켓팅 날짜와 경로지 전체를 분석해 확산 경로를 알아냈다. 항공권 이용 정보와 같은 이동 정보까지 포함해 바이러스가 진원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확률을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알고리즘에는 인구수, 지리적 위치 같은 행정정보, 유전자 분석, 감염 방식, 잠복기의 바이러스 특징, 기존 감염병 확산 양상 등이 포함돼 정확도를 높인다. 블루닷은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발병 사건도 보고한 사례도 있다. 2016년 1월 국제학술지 세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2016년 2월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같은 해 11월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후에도 블루닷은 여행자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꾸준히 추적 조사했고 비상사태가 해제된 약 7개월 후 쿠바에서 다수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확인 결과 블루닷의 분석 보고는 사실로 판명됐다. 캄란칸 블루닷 CEO는 항공 티켓팅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AI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서울, 방콕, 대만, 도쿄 등지로 확산될 것이라고 초기에 예측할 수 있었다며 잘 짜인 알고리즘만 있으면 잠재적 감염병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하거나 정보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최고의 하루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